우리 몸은 암과 한패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암이라고 판단을 못하고 어떠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정호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상 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펜멘다졸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4개월여 동안 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계속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했는데요. 기존의 암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는 옆집 사람이 날 괴롭혀, 우리 상사가 날 괴롭혀 정도겠지만 실제로 우리 육체와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는 전방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적인 걸로 보면은 계속 청색광에 노출되어 있는 TV, 전화기, 컴퓨터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목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뼈, 암 환자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오른쪽으로 머리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를 누르고 간을 누르는 것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강한 음식들, 향료라든지 굉장히 단 거라든지 굉장히 고농도의 음식들, 술, 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이랑 신장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요. 충분한 배변이 되지 않아서 대장이랑 직장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봤을 때는 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는다는 게 우리 온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꽉 막혀있는 신발을 통해서 발가락이 움직이지 못하고 발가락이 휘어지는 이런 것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작용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이걸 회피하려고 할까? 저는 이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외부의 균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스트레스나 간단한 병 같은 스트레스는 면역력이나 안마법, 여러 가지 약 이런 걸로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은 어떠한 방식을 쓸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선 1975년에 에임스 실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식중독균으로 알고 있는 살모넬라균으로 한 실험인데요. 살모넬라균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티딘이 없는 그런 배지에서 키워보는 거죠. 그랬더니 1000만 마리에 한 마리 정도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배경은 바로 몸 안에서 히스티딘을 생성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났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중시키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넣었더니 1000만 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변화하던 것이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떠한 환경적인 엄청난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이런 세균들조차도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2019년도에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토마스 맥데이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유전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랑 가난한 정도의 그런 생활 속의 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유전자의 10%가 후천적으로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생물 시간에 잘 배웠던 분들은 내가 획득한 어떤 유전한 형질이 후손한테 보내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2010년 이후에 더 발전하고 있는 후생 유전학에서는 1% 이내의 아주 소수,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소수의 획득 유전자가 자손들에게 간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암에 대한 학설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제 학설인데요. 우선 우리 몸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기전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단지 부자이냐 가난하냐의 그런 생활적인 차이만 해도 후천적으로 10%의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지속적인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유전적인 그런 반응을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제대로 변이가 됐었어야 되는데 제대로가 변이가 안 된 이상한 변이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지속적인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에서 생기는 어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유전적인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이게 암이라고 판단을 못하고 어떠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
유전적인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려고 한다. 즉 우리 몸은 암과 한패라는 겁니다. 기존의 학설은 우리 몸은 착한데 암이라고 하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다는 건데 저는 반대입니다. 획득된 유전 형질을 우리 몸에서 나쁜 것이라고 판단을 못하고 획득된 유전 형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빨리 우리 몸에 전달을 해서 어떤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획득된 유전 형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돕는다는 것이죠. 암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자면 암 환자들은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NK 세포가 적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반대로 획득된 유전 형질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NK 세포를 줄인다고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P53 유전자에 대해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P53 유전자가 1979년 처음 발견됐을 때에는 오히려 암을 늘리는 그런 유전자로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늘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P53 유전자는 잘못된 유전자 변이를 잡아주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거죠. 그러면 왜 변화가 일어났을까? 제 유튜브 채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바로 PIPK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보내서 P53 유전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열 충격 단백질은 나쁜 것이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변화에 수용을 하는, 어떠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장수 유전자로도 알려져 있고 우리 몸의 어떤 변화에 적응이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자, 그 단백질이 만든 산물과 P53 유전자가 만나게 되면 P53 유전자는 갑자기 암을 늘리는 유전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바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한 하나의 유전자 변형의 형질이라고 우리 몸이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알 수 없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설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에게 필라델피아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스텝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진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종합을 해서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자료는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용도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제가 제시한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설 하에서 벤다졸 계통의 약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도움을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